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용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요일 출마표를 딱 보니까 해볼 만한 경주들이 좀 많네요. 인기마가 좀 다소 불안한 경주 딱 빼고 때리서 찍어 먹을 경주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또 혼전이 되면서 중배당 이상의 막건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도 보이고, 또 아주 극저배당보다는 저배당 막건도 형성될 수 있는 골고루 포진된 그런 경주 편성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경마도 해볼 만한 경주들이 많고, 자, 5월의 마지막 5월 5주차를 장식하는 이번 주 경마팬 여러분들 저희 전해전쟁 보시고 대승하시길 바라면서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하고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 의원이 6경주에 메인 들어갑니다. 6경주 메인 승부 경주를 들어가고요. 제가 당근호찬이 7경주 메인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9경주에 메인을 들어갑니다. 이정원 6, 당근 7, 프로 김명구 9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화이팅을 할 테니까 같이 손잡고 승리로 가자고요. 자, 1경주부터 갑니다. 1경주 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김명훈. 데뷔전 치르는 지금 망아지들도 지금 주행 검사는 뭐 괜찮은데 이번 좀 조심을 해야 될 말이 좀 한두가 있습니다. 그게 4번마 남도대장이에요. 맥킨지 패스 자만데 말 가격도 7,200만원짜리고, 근데 말이 분명히 뛰게 생겼는데 직전 보니까 초반에 좀 약간 충돌 일어나가지고 거의 처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율을 상실한 말인데, 이번에 소속주의 국산마 오군인 넥스하고 병합할 때 제가 뭐 몇 번이나 좀 돌려봤는데 직전하고는 판이하게 스피드나 탄력감이 좋아요. 그냥 이전밖에 치르지 않은 망아지인데 이 말도 그냥 생 망아지라고 보시고, 근데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4월 20일부터 수용조기도 지금 22바퀴 정도 보강을 했고, 여기에 지금 최시대 기술을 기용을 해놨어요. 아무튼 이번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배당이 나온다면은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 지난주 제가 서울경마에서 41바퀴 수행조교 혜선이 탄 거. 혜선이 탄 거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쉬어야 돼요. 이렇게 바퀴 수를 쉬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이정훈이요. 네. 자, 데뷔전에서 좀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고요. 여기저기서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 저하고 좀 친한 분도 이 말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번 데스페라도입니다. 이게 주행심사 때 보면은 앞에 간 것 말고는 좀 깜깜인데 데뷔전에서 편성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크릿 로즈와 위대한 질주가 뛰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약한 경주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은근히 바람이 불면서 나오더라고요. 초구부터 뚫고 나왔던 그 마필인데, 물론 그 이제 바람만큼의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시크릿 로즈가 따라가려고 하고 이제 얘가 선행을 가려고 했는데 걸음발에 밀려다 보니까 선행을 이제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 정도라면은 뭔가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편성이 데뷔전보다는 더 약한 상대들이고, 3군 마필이 무한 스피드와 이번에도 병합 조기를 좀 붙여줬기 때문에 순발력을 앞세워서 초반 선두권 장악만 해준다면은 데뷔 이전체에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마들 데뷔전 치르는 2마리의 마필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뛰었었죠. 풍월군주는 뛰었고, 공백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나타존하고 2마리가 나오는데, 2마리 마필 모두 마체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주법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실전 통할 수 있는 전력들이에요. 상대들 강자 없는 편성에 출전하고 있고, 2마리 마필 모두. 그 중에 소나타존이 같이 뛰었던 예술이명 고지정벌 기존 말들과의 뛰었던 걸음이라면은 경쟁력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더 해봅니다. 자, 제주 1경주 800m 3세 이상 8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훈요.
예, 5번 늘빈마루가 이제 800으로 다시 거리를 늘려 나왔습니다만 이미 뭐 800에서도 자력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400m에서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출발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급수나 재빨리 이런 말들은 이미 그 거리차를 벌리면서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마지막에 격차는 많이 좁혔습니다만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뭐 여력은 좀 더 있었고요. 선행을 뭐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사이즈를 본다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제주에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인기 1위로 팔려놓고 갖다 3착 딱딱 재고되는 애들. 예? 늑발 딱 한 이후에 걸음 재고 이런 애들. 아주 어떨 때 보면 그냥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좀 붙잡아내고 말에서 내리고 이게 하고 싶은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뭐 경마 특성상 그런 것까지 다 제끼고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맞죠, 예시장. 돌 맞지 그러니까. 네, 맞지. 그러니까요. 김명훈. 자, 7번마 힘찬기우는 지금 2번 뛰면서 뭐 2번 다 도론말인데 뭐 타임도 지금 그렇고 직전에도 보니까 자체 경주에서 그냥 선행받고 삥 돌았어요. 학년전설이 이제 잘 뛰어서 2착이지만은 초반도 빠르고 이번 경주도 충분히 선행 나갈 구도고요. 역시 뭐 기본 타임을 분석을 해봐도 가장 뛰어난 마필이라서 힘찬기운의 상승세를 일단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5일 날 일경주에 이 말이 좀 덜덜하게 팔렸어요. 황금의 신이. 그래갖고 원래 좀 늦게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400m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냥 갖다 붙여서 중원도전에 그 광선인가 신광선이랑 갖다 붙여서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짜임새로 배당판도 흘렀고 또 경주도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따지면은 배당판까지 흔들 정도고 또 들어온 모습까지 보면은 말이 되니까 그렇게 팔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꾸로 생각을 할 텐데 800m 기록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 김준호입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000m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김명훈. 자, 약간은 뭐 전체 마필들 조교하는 거 보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이번 경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3번마 비오질추가 이번에 박성광에서 조선공 기수로 교체가 됐고 게이트도 좋아졌고 직전 경주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좀 모는데 박성광이 좀 엉성하더군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막힌 선택이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뭐 하자가 없고 조선곤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강하게 몰고 뭐 나와준다면 충분히 선두권에서 첫 입상권 진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성훈 기수의 특징을 보면은 팔리는 말들 인기 거의 대끼리권으로 팔리는 말들은 바람 불고 못 들어와요. 그리고 달달하게 팔리는 말들 조교 좀 약하고 바람 안 불고 대충 팔리는 말들 영락없이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조선권의 공식이 바로 성립이 되는 그런 거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뭐 말을 잘 타니까 그렇죠. 그게 들어오겠죠. 말 못하면은 힘든 말들 조교 좀 약한 말들 갖고 못 들어오는데 되는 말들 편성은 되고 되는 말들을 훈련을 좀 약하게 시킨 다음에 뒤쪽으로는 좀 승부가 약하다라는 식으로 하고 승부를 걸어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뒷박들을 까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도 배당판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원. 일단 뭐 여건 자체가 가장 좋아진 마필은 이번 메릴린 뉴스입니다. 거리 줄었죠. 인코스로 들어왔죠. 선행 가죠. 뭐 모든 여건은 완벽해요. 직전에 외곽에서 선입으로 1200에서 끈기를 보였는데 막판에 약간 내측으로 좀 기대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간다면은 뭐 더욱더 유리한 그 전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릴린 뉴스의 첫 입상은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는 말은 8번 라운베라입니다. 직전에 4월 10일 날 경주 때 1200 나가갖고 앞에 후들려서 그냥 뻑을 만들어 놔요. 그래놓고 지난번에 거리줄에서 승부를 딱 걸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외선 전개하면서 3차하게 머무릅니다. 지금 김길중 마방이 이번 달 상금 부족인데 5월 5주차인데 상금이 부족이면 얼마나 못 먹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경주에 라페르테하고 두 마리를 내보내거든요.
이 지금 라운베라가. 그럼 라포에 때는 안 되는 말이고 라운베라가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되는 말인데 안장까지 감량인 최상위까지 불러놨으면은 이거는 승부를 보자는 얘기죠. 상금 부족에. 그래서 승부를 무조건 볼 겁니다.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라운베라는. 너무 무서운 마방이다. 자, 제주 3경주 갑니다.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승부를 걸 줄 알았어요. 사실상 계속 인기마로 대두돼갖고 4월 24일 인기 1위, 5월 8일 인기 1위. 그래서 제가 방송에 지난번 경주 때 추천을 드렸더니 또 대끼리가 되더라고요. 별빛 축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빼먹기 쉬워요. 각질이 채찍발로 뒤에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살짝만 느슨하게 움직이면은 그냥 뒤에서 놀다가 안 갈 수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말입니다. 이 별빛 축제가. 지금 3연짝을 타고 있습니다. 줄을. 지금 이번에 또 안 가려고 만약에 나왔다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안 가려고 만약에 나온 거면은 이건 진짜 상쓰레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일주일에 뭐하러 안 가려고 나와 또.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온 이유를 이번 경주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동기주가 탔는데 이번에는 좀 바짝바짝 몰아주길 기대하고 그 나온 이유가 있겠죠. 김명훈님. 저도 직전에 뭐 깜치기하고 별빛을 재밌게 봤던 경주였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게 타더군요. 인코스 1번마 장한기상이 뭐 직전에도 뭐 선두권 주도해가지고 꿋꿋하게 버텼어요. 이번에 지금 거리도 900m로 내려왔고 KT 이탈 속도 뭐 따져보니까 역시 인코스에서 강하게 몰아주면은 또 선행갈 그런 경주 편성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한기상의 최근 연토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일단 지금 재검받고 휴양 갔다 와서 재검받고 두 번의 경주를 저 다 바닥을 쓸고 있는 마필이 이 9번 세종신천인데 일단 이번에 문성호 기수를 태어났고 조교 강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패턴을 보면은요 강도가 올라갔는데 예전 사이즈를 감안하면은 여기서는 대구도 남는 그 마필이에요. 예, 지금 두 번 다 좀 바닥에서 제대로 좀 전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이번에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9번 세종신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천반부 상경주 프로에 승부를 있습니다. 자, 월말인데 이번 주 입맛에 맞는 말들이 좀 많아요. 강축보다는 노리고 있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들이 전반적으로 뭐 승부 경주도 있고 뭐 일반 경주에서도 이런 말들 분명히 일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자, 전반부의 1번마 블랙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1000m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직전에 3열로 외측권에서도 근성을 발휘한 말인데 이번에 국산마 사고진 알렉스하고 병합할 때도 하자가 없고 아마 KT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행 나갈 확률이 높아요. 발빠른 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순발력과 그 정도의 뭐 초반 KT 이탈 속도라면은 블랙키가 선행을 가면은 당연히 뭐 거리도 짧아진 1000m라서 인기마로 팔릴 확률이 높겠지만 프로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블랙키 요거 넣고 한번 때리는데 의외로 우차권은 약간씩 배당이 팔릴 말들이 좀 있죠.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중점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뭐 제가 볼 때는 기수와의 호흡도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노리는 말이 있으니까 한 방을 때리고 역시 뭐 삼복도 좀 충분히 압축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반부 요거 때려가지고 자금 만들어서 일반 경주라든지 후반부 메인 승부까지 한번 잘 연결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능력 있는 신예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그냥 몰려 나왔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이제 그 승급전, 그러니까 승군전이죠. 이 승군전에 좀 한번 탐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 뭐 부산 그렇고 특히 이 제주는
승급전에 거리 늘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승부를 안 합니다. 예, 거의 뭐 그냥 따라가거나 뭐 한번 재보는 그런 특성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이 제주경마인데 이경주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승급전 치르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편성이고 더군다나 거리가 900이에요. 900 단거리. 900에 맞춰 나온 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고 안 가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대로 우선 따져야 돼요.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먼저 따져야 되고 지금 유일하게 1조에서 1번 연결고리하고 4번 금강이 같이 나왔는데 어떤 게 되는 마필인지 이런 거 정리를 안 하면은 돈질이 안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센 말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일 센 말 한두 개 보이네요. 근데 팔리는 말 중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팔리는 인기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이 4경주 메인 승부인데 오늘 제주 중계 5개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이번 4경주라 일단 중배당 이상을 뭐 노리면서 화끈하게 적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경주로 갑니다. 1200 6등급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자, 비싼 말이죠. 2억이 넘는 마필. 데뷔전 때 뭐 말은 좀 덜 만들어지고 휴양 갔다 와서 직전에 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당시 체중이 549kg 더 쪄서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휴양 가서 더 잘 먹고 왔는지 체중은 예전보다 뭐 10몇 킬로 쪄가지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보헤미안 마필하고 병합할 때 뭐 스포츠에 걸으면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직정용 디오 여장군 사냥 갈 때도 뭐 따라가서 이 정도 근성이라면은 이번 경주 역시 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이요. 예, 뭐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레이스하고 이제 같이요. 이번 휘슬제인데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레드호크랑 뭐 경합시 아주 근성 있는 그런 걸음, 스피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인코스에서 단독 선행이 유력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휘슬제이의 좀 기대를 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 말이 하나는 2억짜리고 하나 5,300짜리인데 뛰었던 모습으로 봐도 지난번 경주 때 잘 뛰었기 때문에 두 마리가 대길이 될 확률이 100%입니다. 네. 3번, 2번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너무 쉽게 보이는 데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요. 이 막권을 깰 수 있는 전력을 평가를 제가 분석을 좀 굉장히 오래 해봤어요. 이걸 깰 수 있는 외곽에 있는 9번 아름다운 여왕이 주행검사 받았는데 같이 뛰었던 누리불패란 말이 공백 이후에 나와서 머리를 쳤어요.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그 말하고 같이 주행검사 뛰었는데 누리불패는 자꾸 탔고 얘는 채찍을 좀 대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근성이 있게 누리불패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얘가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아름다운 여왕.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거리 10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능력 엇비슷한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거 출전하고 있는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은 동반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때 승부 의지가 철저하게 꺾여서 승부를 안 했던 마필 한두를 강력히 노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사실상 승부 의지가 꺾인 걸 떠나서 기승정지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승정지를 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승부 의지가 이미 나와 있고 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말머리를 기대하고 노림수를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예요. 자, 이번 주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기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1-3착도 좀 많았고 노리는 배당말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인기 마필들이 졸전을 펼친 경주들이 많았어요. 그의 아쉬움을 갖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만큼 좋은 적중들이 나와줄 겁니다. 자, 제주 6경주 당근 허찬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400m하고 6등급 마필드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원요. 뭐 여기 나온 말들은 긴 거리가 낮기 때문에 이 경주를 이제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빠른 말이 없고 레이스 자체가 좀 루즈하게 흘러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패션드 마린의 그 선행 페이스에서 자력으로 올라온 마필이 이 9번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이번에 뭐 소리차하고 병합할 때도 좋은 걸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역시 편성과 거리 전개의 이런 여건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9번 여러분의 세상은 자력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명훈. 자, 1번마 워리어킹 같은 경우는 직전 외측 사행 때문에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채측을 갖다 대는데도 말이 계속 오른쪽으로 인명 빠가시키라고 그러는데 되는데 재검 때 보니까 출발은 빠른데 일부러 땡겨가지고 그냥 홈미건 따라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때 보니까 사행 하나 봤더니 뭐 사행은 안 해요. 파워빅트하고 병합할 때도 많이 잘 가고 탄력도 있고 그리고 5월 8일날 그러니까 휘슬제이가 2차 가는 그 게임에서 정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마른 사행을 하면서도. 그래서 거리가 1400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편성이 지금 강력한 뭐 능력이 열등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정부 기수가 한번 잘만 유도해 준다면 워리어킹 오전 만에 첫 번째 입상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본 이 애들도 참 보면은 한 놈이 어떤 놈이 팔리면 또 다른 일본 놈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 경마가 꼭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누가 또 연관돼 있으면 요 놈이 가면 요 놈이 안 가고 서울, 부산, 제주도 그런 기수놈들 그 나눠 먹기식이 있는데 일본 놈들도 뭐 후지가 팔리면은 노조무가 오고 다나카가 팔리면은 후지가 오고 그거 신기해 보면 피술제이도 지난번에 이 워리어킹이 인기 1위인 상태에서 얘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번 자유대로가 지금 고가의 말입니다. 사실 7,800만 원짜리 말인데 이 오문식 마방 말들은 뭐 확실히 될 때까지 꾸역꾸역 안 가고 그냥 착순권에 갖다 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편성 맞으면 딱 갖다 들어오는 그런 형들이 많은데 직전에 뭐 하커맨드가 승부원하고도 바로 또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오늘 메릴린 뉴스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말들 메릴린 뉴스 결과를 좀 지켜보세요. 발걸음은 자유대로 걸음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1400 한라만 2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네, 이제 5월 15일 날 이제 같이 뛴 마필들이 또 다시 리턴 매치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이 됐는데 자 이번 필사직생이 직전에 이제 해안풍경에게 4분의 3 마신 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안풍경은 결대로 내측에서 전개가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잘 풀렸고요. 필사직생 같은 경우는 초반 스타트 과정부터 꼬이면서 자리 선점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으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외곽으로 틀어서 또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늪발동에 걸리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초반이나 뭐 레이스 전개만 직전처럼 꼬이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뭘 꼬여요? 안 간 건데. 네? 안 간 건데 뭘 꼬이기는. 꼬였다고 하는 거지 뭐. 글쎄요. 정확히 얘기해 주자고요. 꼬였어요. 장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타는 놈들 많다고. 제주 보면은. 김영훈. 자, 직전에 인기마 1위로 팔렸죠. 9번마 여왕탄생. 김용석 기수가 초반에 제주의 검하고 그때 추행유형을 보내놓고 약간 3열로 접어들면서 초반 전개는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는 탔는데 초반에 전개는 좀 안 좋았고 막판에 이제 동시에 들어왔지만은 가장 처지는 걸음이었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충분히 붙어볼 만해요. 뭐 자강불식의 상승세를 뭐 인정을 하지만은 유황탄생의 직접 뭐 타임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기록 전개 봤을 때 일단은
해볼 만한 전력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인기 1위가 상무 자강불식으로 팔릴 겁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안 들어오면은 잘못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지금 머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핸디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경률도 쉽게 나갈 줄 알았는데 쉽게 앞에 못 가더라고요. 중위권 2월 외선에서 중반에 약간 밀렸다가 안쪽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힘들게 우승을 차지한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자강불식이 그렇지 자강불식이지 그렇지 이렇게 봤던 애가 직전 경주 때는 좀 딱 보는데도 좀 어떻게 긴가민가 하게끔 들어올까 말까 고민되게끔 타더라고요. 여기에 2kg 더 얹었습니다. 요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인기만으로 팔린다면은 사실 좀 의심의 소지가 좀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센 말이에요. 센 말입니다만 항상 강마가 부러지기 전에는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고편이 지난번에 살짝 비쳤습니다. 이번에 부러지지 않거나 다음에 부러지는 건데 어떻게든가 배당판 봐서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은 이번부터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5월 29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14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날 조금 아쉬웠던 거를 일요일날 확실하게 메인 승부에서 만회를 해드렸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레이디 프레스카를 거의 뭐 쌍 대가리로 노리고 가면서 이제 이 메인을 들어갔었는데 지금 잔머리를 제가 쓰다가 그냥 제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다음번에 노려야 될 마필 한두는 제가 확실하게 현장 복귀로 잡아놨기 때문에 적중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잡아낸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제가 메인 승부에서 확실하게 다 만회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6경주 메인은요 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가 아닙니다. 뭐 아무 때나 그냥 되도 않는 말 불러 제끼면서 이 배당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있고 저 배당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주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 무턱대고 고배당을 노리는 건 안 됩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노리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편성이에요. 왜냐하면 뛸만한 말들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복병은 한두가 있는데 뛸만한 전력들은 다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마필을 우리가 제대로 놓고 때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말이 지난번에도 충분히 올 수 있었던 마필인데 좀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고 참 안 되려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좀 꼬이고 만 거죠. 그런 말이 한두가 있는데 요번에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난번이 거의 뭐 이제 예전에 그 컨디션으로 올라왔다면은 이번에는 그 컨디션을 버금가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직전에 노렸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갖고 붙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국 4등급 마필들 13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당근호찬이라 부산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마에서는 특히 제주 부산 경마에서는 직전 경주 때 승부를 걸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교묘하게 또 철저하게 승부를 안 걸은 마필을 위주로 메인 승부를 잡기 때문에 배당은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따라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7경주 또한 직전 경주 교묘하게 승부를 회피하고 안 간 마필을 필두로 놓고 중배당 이상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부산 7경주 당근호찬이 준비한 회심의 한방 중배당 이상의 노림수 있는 막권을 노리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승부경주 같이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 만들어낼 것입니다. 8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훈. 글쎄 뭐 인기마 싸움처럼도 보이는데 일단 9번마 에메트는 데뷔전 걸음이 워낙에 뭐 괜찮죠. 선행을 뭐 나가려고 한 건 아니고 선입권에서 부드럽게 몰고 나가서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경윤이가 사력을 다했는데
그때 새로운 법칙이 워낙에 나가는 바람에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종반에 탄력이 여유가 있었고 이번에 신세계 강자하고 병합도 잘했고 일요일 날은 보니까 복벌신하고 병합하는데 역시 뭐 말이 하자가 없습니다. 영군이가 직접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에메트의 상승세를 일단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원. 예, 그 다음 순위로 이제 4번 홀리강타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홀리강타도 제가 지난번 뛰는 거 보면은 사실 기대치에 좀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은 이 7번 매력 덩어리인데, 일단 당일 체중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 19kg가 이제 극함이 됐고, 그전 경주 7kg가 빠지면서 두 경주 합이 26kg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체중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조교 때 걸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직전 경주 늦바라고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마필이라 일단 편성을 지금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좀 안장도 단아가로 바꿔놨고 7번 매력 덩어리는 현장까지 잘 좀 체크를 하시면은 해볼 만한 전력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홀리강타가 복귀를 보면은 나오는 말이죠. 그다음에 구사가 또 대끼리 막건이에요. 신기한 게 사구 막건 그러면 경마에서 터지는 막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시 뛰어야 되니까 이게 사구 막건 하면 사구로 들어오면 터지게 들어와요 거의. 근데 이게 사구가 대끼리예요. 그것도 강력한 대끼리 막건이 사구로 되고 있는데 뭐 그림은 구사로 딱 그려지기 쉽죠. 어디 그렇게 쉽게 끝나라니 경마가요. 네? 특히나 부산에서. 그러니까 홀리강타 같은 경우는 뭐 복귀로 봐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고 전개로 봐도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고 지 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편성도 오랜만에 좀 가벼워졌어요. 에메트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난번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마방도 그렇고 안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매력덩어리 잘 얘기했고 이건 1300까지 뛰어봤던 말 아닙니까? 1500까지. 예. 그 다음에 또 감량 이점이 좋아진 애가 하나 있어요. 5번 기막힌 선택. 이거는 오야마가 예전에 좀 쥐어짜고 입상을 했고 패출혈도 있었던 말인데 지금 어수가 57로 두 번을 타면서 좀 지난번에는 또 기림들발까지 하면서 좀 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편하게 탈 수 있는 52.5까지의 감량이라면은 이미 1200 입상을 경험을 했던 말이고 그래서 감량을 이용해서 일찍 붙여놓으면 뽀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합니다. 자, 금요일 구경주 후반부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미리 등록되어 있는 뭐 핸디캡이고 뭐 레이팅 경주인데 승분전 두 마리가 국산말입니다. 물론 7번마 불페라인은 국산말이고 9번마 신세계 강제는 포인마예요. 둘 다 승분전입니다. 아마 승분전에도 두 마리 최근 뛴 게 좋아서 대끼리 팔릴 형국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불안해요. 그리고 이 2군, 3군은 항상 정체되어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은 또 기복마 천지들이고 조교가 좋아지면은 안 좋아도 전개가 좋으면 똥말들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튼 그동안 꾸준하게 칼을 갈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프로도 데뷔전 때부터 한번 노리고 있었고 드디어 한번 편성이 좀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대끼리 당연히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노리고 때리는 메인 승부입니다. 구경주 프로가 노리는 발리마 거기 한번 꼭 한번 일을 낼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10경주입니다. 거리 1400m 2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일단 뭐 라스트는 9번 영광의 챔피언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적정거리 1400으로 좀 내려왔고 이게 고질적으로 좀 무릎이 안 좋고 다리가 약한 마필이라 이 컨디션의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뭐 조교 강도를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빵빵 놔주고 조교를 했겠죠. 마무리 때도 뭐 조성원 기수가 시원하게 놔주는데 탄력 좋고 스피드 잘 나옵니다. 일단 1400의 적정거리고 전개 상황으로도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복승식 한 자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훈. 2군에 참 기복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직전에도 재검 때 걸음이 좋아서 한번 추천했단 말이에요. 8번 대우장군. 근데 조교를 세개를 안 하더군요. 아마 출주주기 때문에 대충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은데 왜 제가 대우장군을 좀 보고 있냐면 예전에 뭐 노바디 캐치미도 이긴 적이 있고 지금 한 1년 넘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출주주기 정상으로 왔고 조교를 하는데
아무튼 직전 패턴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습보로 놔주는데도 탄력도 좋고 그리고 대우 장군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만약 그 배당이 나온다면 컨디션은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쪽에 1번 낫 애니모예요. 예. 재검 당시에 끝걸음 상당히 뭐 1000m 뛰는데 끝걸음 양호하지 않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2군 말인데. 근데 뭐 무리할 일도 없는 거죠. 조성훈 기수 타갖고 그다음에 선행도 못 나가니까 선입 타면서 그냥 싹 갖다 걸음만 재봤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김용근 기수고 지난번에는 뭐 마천볼트라든지 뭐 압박되는 애들도 많았고 앞에 가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그냥 앞뒤 안 보고 선행에 성공한다면은 1400 줄어든 거리 김용근 기수의 채찍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건이 다 좋은 조건 쪽으로 흘러가죠. 지난번보다는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기수도 파이팅이 더 되는 애로 바뀌었고 전개도 좋아졌고 상대도 약해졌고 여러 가지 조건상 낫 애니모가 상황은 좋아졌다. 고로 강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5월 29일 좀 잘 마치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상승세 타서 5월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6월 달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말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